내 건강에 대해서 잘 체크하는 건 좋지만 지나친 걱정과 염려는 오히려 건강에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걸 이제 건강 염려증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맞아요. 이것도 이제 질환인 건지 또 어떻게 자가 진단해 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네, 질환입니다. 건강염려증은요, 이 머리의 질환, 그러니까 정신과적인 문제가 몸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신체형 장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얼마나 건강을 염려하면 건강 염려가 병이 됐겠습니까? 제가 그러니까요. 자가진단법을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몸에 좀 흔히 있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어떤 굉장히 중한 병, 뭐 예를 들어서 암의 신호가 아닐까 하면서 공포까지 느끼는 경우를 얘기하고요. 방금 이제 1차 진료기간 작은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들었는데 안심을 못하고 또 다른 병원을 또 가거나 굉장히 안절부절하는 경우. 그다음에 병이 있다고 걱정이 들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겨요. 아우, 회사 나가기도 싫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이런 경우들. 그리고 이제 같은 증상을 호소하면서 이 병원 저 병원 이 병원 저 병원에서 세 저것도 곳 이상 맞네요. 다니는 경우. 그리고 또 의사가 괜찮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못 믿고 건강식품을 막 드신다거나 아니면 대체 치료를 찾는 그런 경우들. 그리고 이런 상태가 이제 하루 이틀 하고 하는 게 아니라 6개월 이상 지속될 때 강하게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 저거 6개 다 해당되는 사람은 확진이라고 봐야겠죠. 네, 이제 병원을 가보셔야 될 것 저 같습니다. 건강 염려증인 것 같아요. 예. 인선 씨는 어때요? 네, 아니 이런 경우 돈도 돈이지만 이 건강검진 너무 많이 받으면 이게 방사능에 노출돼서 몸에 더 해롭지 않을까요? 아, 그래서 어떤가요? 네, 서 교수님. 네. 이제 이렇게 건강염려증 있는 분들은 네. 뭐 고가 검진을 많이 받잖아요. 네. 그래서 고가 검진일수록 CT 개수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뭐 서너 개씩 찍게 되는데요. 자료 화면 보시면 그 일반 암 검진, 뭐 프리미엄 검진, 숙박 검진 하는데 아, CT 개수가 한 서너 개 되죠. 늘어나네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방사선에 노출이 많이 되는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가 네. 일반적으로 인체에 노출되는 방사선 양을 우리가 이제 밀리시버트라는 단어, 그러니까 용량으로 표시하는데 네. 보통 우리가 자연에서 1년 동안 뭐 자연에서 받는 방사선 양은 2.4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찍는 가슴 엑스레이는 이제 0.1 정도 되고요. 근데 저기 보시면 복부 CT는 한 번만 찍어도 10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얼마큼 되냐면 우리가 흔히 찍는 가슴 사진을 100번 찍는 거하고 같은 방사선에 노출이 되겠죠. 상당량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또 고가 검진해서 CT를 서너 개 찍게 되면 어떤 결과냐면 1년 내내 매일 가슴 엑스레이를 찍는 것과 같은 방사선에 노출됩니다. 근데 국가암검진에서 하는 보통 저설량 PET-CT는 네. 1.1 정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고요. 따라서 우리가 이제 암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방사선에 노출되면 나중에 이게 어떤 암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따져보면서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제때 제대로 받는 것이 줄줄 새는 의료비도 막고 건강 염려증도 덜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주신 비책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아라였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국가건강검진 하면은 조금 모자란 거 아닌가? 시원찮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서 교수님. 국가검진은 이제 검사 항목이 많지는 않지만 주로 핵심적인 질환을 위주로 검사하기 때문에 국가검진만 잘 받아도 이제 우리가 무서워하는 이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증을 미리 예방할 수 있고요. 주요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국가검진은 일반 건강검진과 국가암검진으로 나뉘는데 일반 건강검진은 이제 우리가 심내혈관 질환이 원인이 되는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뿐만 아니라 간질환, 콩팥질환, 빈혈 등도 검사하게 되고요. 일정 시기가 되면 뭐 누울증이나 네. 치매 검사 그리고 골다공증 검사를 이제 추가적으로 받게 됩니다. 국가 암 검진은 6대암을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가 보통 암이 잘 생기는 데가 이제 음식이 지나가는 통로인 위와 대장, 그리고 해독 작용을 하는 간. 요즘 폐암이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주로 국가 암 검진은 위암, 대장암, 간암, 폐암을 대상으로 하고요. 여성분들은 여기에
자궁경부암과 유방암을 추가로 받습니다. 네, 이 국가 건강 검진이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모든 나이가 다 똑같은 검진을 받는 게 아니고 연령대별로 이제 추가되는 검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좀 요약 부탁드릴게요. 네. 서 교수님이 얘기하신 걸 연령별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성생활이 빨라지면서 20대 여성에서도 자궁경부암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20대부터 자궁경부암을 시작을 하고요. 유방암은 40대부터 시작을 하면 됩니다. 남녀 모두 위암 역시 40대에 증가하기 때문에 위암 검진 시작해야 되고요. 간암은 모든 분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B형, C형이나 간염이 있거나 간경화가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50대부터는 이제 대장암 검사를 시작을 해야 되고요. 흡연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폐암 검진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이 갱년기가 되면 그때부터 골밀도가 쭈르륵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골밀도 검사를 만 54세에 시작을 합니다. 60대가 되면 뭐니 해도 다 걱정을 하시는 게 인지기능 치매 검사이기 때문에 인지기능 검사를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신체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뭐 낙상의 위험이 있거나 독립적인 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노인 신체 기능 검사도 60대에 시작을 합니다. 요즘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이 건강 검진을 좀 미루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가 건강 검진은 이렇게 미뤄도 이 기회가 소멸되는 건지 아니면 그래요. 괜찮은 건지 궁금하거든요, 부장님. 부장님. 네. 네, 일반 건강검진은 홀수해에는 홀수년도 출생자, 짝수해에는 짝수년도 출생자가 검진 대상이 됩니다. 올해는 2021년이니까 홀수해 출생년도에 홀수해에 출생하신 분들이 건강검진 대상이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해당 연도에 검진을 못 받으시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셨을 경우에 다음 해에 검진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검진을 못 받으신 분들이 많아서 네. 올해 검진 대상자들은 내년 6월까지 검진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